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에 그쳐서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제 합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4가지 합의 사항입니다. 먼저 이 합의 사항을 좀 다시 짚어보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25 전사자의 유해 수습과 송환에 대해서도 역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두 정상 앞으로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약속을 어제 정상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먼저 그 의미부터 짤막하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북미 정상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라는 것에는 이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 정상회담 자체는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으로 될 가능성은 큽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냉전이 지속되는 한반도의 냉전 해체와 또 평화의 어떤 실마리를 마련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제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다라는 것도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좀 주목됩니다만 개혁 개방의 어떤 모습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다만 그보다 원래 어저께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주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제가 그 공동성명서를 받았던 느낌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기말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기말고서를 딱 받았는데 처음에 한두 장 읽다 보니까 이게 서론만 있고 본론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미완성이다 해갖고 돌려줘서 이제 본론을 좀 써갖고 다시 오라. 근데 약간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4개 항을 얘기했는데 그 특히 앞에 3개 항은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 문서가 있어야 될 정도로 예. 뭔가가 논의가 지금 훨씬 많이 진전이 돼 있었는데 완전히 앞부분의 큰 원칙만 확인이 된 거라서 제가 몇 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뒤에 후속 문서가 있지 예. 않는가. 근데 결국은 없이 정말 그 표현 그대로 아주 큰 틀의 합의만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서론만 있었고 본론이 빠져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예를 들자면 이제 햄버거가 맛있다고 선전을 잔뜩 6월 10일까지 했는데 예. 이제 나온 것을 보니까 안에 고기가 빠져 있는 거죠. 예. 앞에 3개의 조항,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이거는 사실 94년도 제네바 합의 때부터 쭉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원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측이 이제 지적한 CVID,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라든지 행동 지침이 녹아 들어가야 돼야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 본다면은 정말 그 완승입니다. 이제 저희가 6월달에 오늘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어제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또 큰 행사가 6월에 하나 더 있죠. 러시아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한국 대표팀으로 친다면은 18일 스웨덴, 24일 멕시코, 27일 독일 세 강호들한테 다 승리한 이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일 텐데요. 3항의 시작을 보면은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재확인을 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에 아주 명확하게 한반도의 그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 이제 그 똑같은 문장이 지금 네.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를 좀 실망스럽게 한 부분인데 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상당 부분 토의가 됐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의 정의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CBID인데 예. 과연 CBID가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힘들다면은 CBID를 좀 풀어서 한국말로 좀 더 이제 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었고 이게 뭐 단순히 우리의 예상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북미 정상회담 전날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예. 원래 예정되지 않은 기자회견을 해서 CBID를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네.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다. 더불어서 이제 V가 의미하는 검증 가능한 것에 굉장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제 성명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전부 다 빠진 거니까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핵을 폐기할 것인지, 언제 폐기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CVID.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상회담 이전에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귀에 아마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 들었던 얘기가 CVID인데요.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CVID와 관련해서 북한 측과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질문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m here one day. We're together for many hours intensively, but the process is now going to take place. And I would be surprised, Mike, if they haven't even started already. They have started. They blew up their sites. They blew up their testing site. So, but I will say, he knew prior to coming. You know, this wasn't like a surprise. It wasn't like we've never discussed it. We discussed it. Mike discussed it very strongly with his counterpart in North Korea. They knew that this was, let's say they didn't agree to that, I couldn't sign any agreement. There was no agreement that could have been signed. So they understood that. And it wasn't a big point today because really this had been taken care of more than any other thing because it was all about this. This has been taken care of before we got here. So when we brought that up today, you see the language, it's very strong. It's in the document.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는 빠져 있었지만은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CVID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은 합의문에 좀 이게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문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협상력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제 법원 판결문에서 그 용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판결문 밖에서만 논의됐는데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천지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CBID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네.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예정보다 30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떠났고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CBID를 계속 북한이 거부한다면은 우리는 정상회담을 이틀이고 사흘이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밤 9시인가요? 싱가포르 시간으로 계속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미국이 북한의 CBID 확답을 얻어내서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예.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안점은 CBID를 확실히 담보하는 것보다는 어떤 업적을 빨리 기록한다 그럴까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얻는데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전에 실무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없었다, 단 몇 시간 만났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뢰 구축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먼저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CBID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 막판까지 이제 그것에 줄다리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근데 뭐 물론 이것이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CBID를 미국이 얘기할수록 이제 북한은 반대 급보로 체제 안전 보장을 얘기하는 CBIG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지난한 협상이고 민감한 협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아까 그 봉영식 박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보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발표된 것보다 이것이 오히려 더 진보된 거죠. 검증 가능한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예고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이 만남은 뭐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만 get to know 미팅이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가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끊임없이 이것은 과정이다, 프로세스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의 만남과 이 공동 선언문을 보면은 딱 그 수준인 거죠. 앞으로 이제 이것을 풀어갈 것이고 또 만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도 여전히 대화의 동력을 유지한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 CBID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실무 차원에서 안 되니까 정상이 만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상 간에 결국은 통 큰 결단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어제도 결정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실무회담이 시작이 되더라도 거기서 다시 이제 문제가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미국의 ABC 방송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 위원장이 즉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 즉시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고 그가 뭘 했는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비핵화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이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믿어달라고 세계에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번 강조하셨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북한을 대표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증하는 발언을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 행동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방식도 조절할 수 있고 세계는 그걸 기다릴 뿐이지 어떻게 그 북한의 행동을 이제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가 사실 이제는 없어진 것이거든요. 예, 예. 더군다나 이제 군사적인 행동도 이렇게 최초의 미국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니까 옵션으로는 더 이상 테이블에 있지 않고 예.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융통성 있게 유연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협상 국면이 북한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의 입으로 비핵화를 얘기했다 안 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나왔지만 제3항인가요? 네, 그 4.27 판문점 있습니다만. 선언에 나온 대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최종적인 목표로 건설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네. 문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용어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이 됐죠.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조선반도 전체의 완전한 비핵화냐 아니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냐. 예, 예. 그때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거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 간에서 결정된 문제다. 한국 정부가 먼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네. 6월 12일에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 그랬더니 판문점 선언에 나온 대로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자꾸 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지금 묵묵부답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CVID, 북한의 CVID인지 아닌지는 아직 북한의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정말 긍정적으로 좋게 좀 해석을 해준다면요. 북한 편에서. 이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직까지 북한의 공식 매체나 지금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얘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결과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결속이다. 이것이 이제 단순히 폐기는 아니고 그걸 승리를 바탕으로 경제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만약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포기하겠다라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면 그것에 필요한 시간과 나름대로 논리와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얘기에서도 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만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정말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요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CVID라고 만약 명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명백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내가 정말 조치를 보여줄 테니까 일단 문구는 그렇게 가자. 예. 아주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전쟁 게임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훈련 중단 가능성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죠. Can you clarify when you said you're stopping war games? So Yeah. you are stopping th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Yeah, we've done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we call them war games,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ut not 100%, which is certainly a subject that we have to talk to them about also. 네, 뭐 한미 군사훈련 그 중단 시사 내용도 있었고요. 비용 문제도 또다시 언급이 됐거든요.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과는 이제 동맹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모든 네. 것은 협상 가능하고 돈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예. 사실 동맹국인 한국과 사전 상의 없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표현에 따르면 도발적이고 비싸기 때문에 중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발언이 아닙니다. 예, 예. 이거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미국 대통령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연결할 때 약속한 더 이상 코리아 패싱은 없다. 스키핑 코리아라고 그랬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비핵화 문제에 관한 것과 함께 지금 이 주한 미군과 또 그리고 연합훈련에 대한 것이 이제 이슈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기자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를 꺼낸 것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부분하고 또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을 이것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추가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조금 전에 인터뷰 답변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길게 들었던 것인데요. 자, 현재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이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한국에 3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지금은 의제 대상이 아니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도 이게 이제 자기가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했었던 내용이라 기자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이 CBID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북한한테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입장으로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북한이 원하는 미북 수교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 상원의 3분의 2의 또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또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조차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그중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군사적인 조치죠. 그것은 미 의회랑 특별히 상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연합훈련의 중단이죠. 예. 그것은 또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아마 어제 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주한미군 문제까지도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군사적인 조치로서의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니까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는요, 이 부분이 우리 정부와는 뭐 사전에 전혀 얘기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정부도 지금 당혹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도 안보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네. 그 차원에서 한국이 이제 국방비라든지 방위비 분담이 늘어난다면은 그거는 감수해야 될 문제이겠고, 자국의 안보와 생존에 관한 문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이고 검증 가능한 어떤 결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안보 불안을 해소해서 그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한 걸음 나간다는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받는 건 없이 그냥 주고 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식의 외교 행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과연 미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이냐.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그대로 상존하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군사동맹의 근본적인 구조가 변화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그런 아젠다를 강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저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것이, 이게 중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붙지 않고 그냥 중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이것이 당분간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영구히 중단하는 건지, 네. 또 축소 그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소의 그런 선택지는 얘기가 안 된 상태죠. 근데 오히려 오늘 아침인가요? 그 북한 노동신문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는 한 중단이다. 그렇게 예, 예. 오히려 그쪽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라고 보면, 그럼 당장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안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그거부터 중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연합훈련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만 이게 방어훈련입니다. 절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훈련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핵 억지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만약 중단한다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핵 억지력 중에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예. 또 한미 연합이 말 그대로 연합군인데,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또 결과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더불어서 우리 봉영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이것이 만약 한국과 사전에 좀 협의가 충분히 됐다면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볼 만한데, 현재로서 우리 정부 입장도 보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된 거로 지금 예, 나타나고 예, 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동맹의 신뢰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또 파장이 굉장히 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걸 비용 문제로 연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한 9,600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 비용을 대라 하면서 1.5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합훈련이 지금 연간 한 1,0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중에 한 700억 정도를 이제 미국이 되고 나머지를 한국이 되는데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을 지금 더 내놓으라 하는 그런 거랑 다 연계돼서 움직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과연 한미 간의 가치 동맹인가? 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동맹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언급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얘기하면서 도발적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을 글쎄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과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 심지어는 나토까지도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입장에 가장 기저에 깔린 것은 역시 비용 문제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인데 사실은 미국 경제 제일주의로 보면 됩니다. 네. 비용을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아마 우리한테 선택이 다가올 텐데. 비용을 100% 대든지 아니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압박을 계속 가해온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쓰는 표현들은 사실 북한에서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도발적 전쟁 책동을 중지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온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그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전쟁 게임이라고 한 거, 영어로 월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시뮬레이션에 따른 월 게임이긴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런 의미로 쓴 건지 아니면 북한식 표현을 듣고 쓴 건지는 우리가 그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지금 동맹의 가치보다 앞선다라는 인식과 행동을 지금 보인 거라서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차,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ouch on the issue of peace treaty and also where you travel to Pyongyang anytime soon. Well, at a certain time, I will. I said that will be a day that I look very much forward to at the appropriate time. And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something that will be very important. And he has accepted. I said at the appropriate time. We want to go a little bit further down the road. But what we signed today was a lot of things included. And then you have things that weren't included that we got after the deal was signed. I've done that before in my life. And we didn't put it in the agreement because we didn't have time. And I think most of you have been handed out the agreement or soon will. But oh, you have not? Okay. Well, if you could have those agreements passed out. We just finished them just a little while ago. But if you could have the agreements passed out, you'll see what we're talking about. 네, 평양을 방문할 계획도 있다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제 일단 회담의 결과를 보면 후속 회담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조만간 열릴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두고 봅시다인데 두고 봐야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은 워싱턴에 갈 것이고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서는 당분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사찰이라든지 검증 그런 성의 있는 행동 실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북한이 일부러 앞서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적절한 시기라 그랬는데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주도권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무슨 미국
방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지금은 북한 손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지금 어쨌든 성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것이 금세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의 조치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치를 일단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되면 아니면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빨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지금보다는 전진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죠. 당선되자마자.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골프도 같이 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6월 10일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고 국회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는 미국 우선주의였거든요. 뼈속까지. 예. 아베 총리와 그런 뭐 개인적인 케미가 형성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문제에 나오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뭐 가차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였고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뭐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사전 교감이나 협의 없이 했고 또 이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도 CVID를 계속 고집하다가 갑자기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 수준은 앞으로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발목 잡는 과거를 끊어내겠다 하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중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발목을 지탱하고 싶었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이겨내고 들어보고 의료진 시선과 꼭 그를 다 이루고 그건 이따위 하지 않으면 훌륭한 동화의 그런 무거움까지 네, 들으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상회담 전에 또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전에 이제 했던 발언 가운데 이제 발목을 잡았던 과거를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라는 또 얘기도 꺼냈습니다. 자,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우리의 주어가 북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미북 관계, 북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인 배경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처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북미 관계 전반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북미가 지난 70년간 전쟁을 비롯해서 적대국의 위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전부 합쳐서 일종의 그 과거를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제 편견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명확하게 이번 북미 그 미북 회담의 가장 제일 목표로 삼은 것이 새로운 그런 여건에서 북미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든다. 이제 그것을 저는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아침에 또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이 전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북미 관계가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좀 보고 얘기를 잠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선의의 대화 진행되는 동안에 한미 훈련을 중지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의향도 역시 표명했다라고 했고 또 북한은 미국의 신뢰 구축 조치를 하면은 우리도 상응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계적 동시 조치라는 이런 원칙을 함께 확인을 했다라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북미 정상회담의 보도 내용 이것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북한 측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세 번째 부분에서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를 하면 우리도 상응한 추가 조치를 할 것. 이 말은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먼저 뭘 받아내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핵 군비 통제 차원에서 어떤 선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뭐 2002년 우리 월드컵 팀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평양공항에서 중국이 보내준 전세기 747을 타고 이제 위원장이 홀홀단신 이제 외국에 가서 적대국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할 때 그 심정인데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스스로 잡았던 기준인 CBID가 공동선언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치다. 기다려봐야 된다고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승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사실 더 면이 있다면은 이것을 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저께 그 공동 성명이 먼저 영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전문을 토시 하나 안 빼고 조선어, 한국어로 바꿔서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발표하는데 또 그 내부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그것은 우리 봉영식 박사님 말씀대로 결국 북한 외교의 승리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접촉이 더 활발해지고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